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지 이동과 지적 측량을 다 정리해 주는데 지난번에 보지 않은 부분 위주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지난번 지적 공부까지 정리했었죠? 뭐든지 기억은 안 날 테니까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천천히 지적이란 뭐라고 했었죠? 지적이란? 예? 지적이란 대답을 해주셔야지.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토지를 등록한다. 이건 토지란 말이고 이것은 등록한다.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 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이 지적 파트는 그냥 토지 등록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토지를 등록할 때는 어떻게 등록한다고 했죠? 필지 단위로, 한 필지 단위로 어떤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이 토지를 등록하려면 기본이 1필지 단위로 등록하다. 1필지 단위. 자, 이 토지 등록 단위를 필지라 했고 1필지가 되려면 요건이 자, 성립 요건 6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 했지. 지번 부여를 갖고 집안이 연속되고 용도인 지목이 같고 도면의 축처가 같고 소유자 같고 등기 여부가 같다. 이것은 합병의 요건하고 같다라고 했어요. 1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 이런 거 다 공부했었고 이에 대한 예외로서 양입지 문제, 양입의 제한 사유 이런 걸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등록을 한다. 어디다 등록한다 했죠?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지적공부 등록 이 세 가지를 지적의 3요소다라고 얘기했어요. 지적공부 여기에 토지를 등록합니다. 등록한다. 그러면 이 등록할 때 무엇을 등록할 것이냐 이걸 뭐라고? 등록상, 토지 등록상. 그래서 이 토지 등록상을 물어봤을 때 이 등록상은 토지의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하더라. 토지 표시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토지 표시? 6가지. 이게 뭐였어요?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 경계, 좌표, 면적. 이 6가지를 뭐라고 한다? 토지의 표시. 자, 토지 표시 몇 가지? 6가지가 있어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지금 그냥 들으시고 어디 페이지를 딱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6가지 중에서 지번 결정 방법, 지목 결정, 경계, 면적 이 4가지라고 했어요. 자, 지번에서는 표기 방법과 북서기본법 원칙,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을 정리해 줬고 지목은 총 28가지 용도에 따라 구분했다. 그래서 표기 방법이 대장에 등록할 때와 도면인 지역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부호로 도면에 등록할 때 원칙은 2문자지만 예외 차문자로 쓰는 거 4가지 천원차장 기억하라 있고 28개의 지목 중에서 단서가 붙어있는 게 절반인데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경계에 대해서는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다. 이건 도면 위에 있다 있고 경계 설정의 원칙과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설정할 때 건물을 건리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있고 또 지상경계 결정 기준 5가지 얘기했죠. 고저, 무중, 유화, 절상, 해수만, 제외 이런 말. 그다음 면적에 대해서는 수평면상의 넓이다 라고 해가지고 미터법을 써서 제곱미터로 표시하는데 자 면적 결정 방법은 축척 분모에 따라 자릿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서 오사위법이 무엇이냐 이런 걸 정리해 줬어요. 그리고 지적공부 등록상에 대해서 자 가시적 지적공부를 중심으로 정리했고 고유번호란 몇 자리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나타난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전부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했던 요 토지 표시는 고정 불변이 아니라 변화가 생긴다. 변화가 생기는 우리 전체를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이다 라고 했고 용어 정의에서 토지 이동은 자 이건 지적에서만 쓰는 고유한 용어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쓰지를 않습니다. 토지 이동은 뭐라고 했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동 종목 사유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이런 일반적 이동 사유도 있고 오늘 공부하게 될 아주 특수한 거 이거 축척 변경
용어정에서 축척 변경은 뭐라고 했었죠?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다 이렇게 했었고, 또 등록상 정정, 오늘 이걸 정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의 특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동 사유예요. 그래서 일반적 이동 사유, 그냥 의무가 있는 거, 뭐 신규 등록 이런 거 용어정에서 바다를 막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 등록 전환 뭐라고 했죠? 임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역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 그 다음에 토지 분할,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것, 합병은 거꾸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은 등록된 지목을 바꾸어서 등록하는 것, 그 다음에 등록 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돼서 더 이상 등록 대상이 아닌 토지가 되기 때문에 말소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전부 다 토지 이동 종목이다, 항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요 이동 사유란 얘기, 사유. 즉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이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런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듣고 지나간 건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왔으면 1학년 처음부터 유치원에 들어서 유치원부터 공부하면 되지만, 만약에 3학년에 편입한다면 3학년부터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볼 때도 처음 애국가 부를 때부터 들었으면 그때부터 보면 되고, 중간에 들어갔더니 한 3분의 1쯤 지나갔다, 그럼 그때부터 보면 돼. 보고 한 바퀴 돌아가면 원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간 거에서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 그것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부분은 어디냐면, 여러분 책에서는 312페이지 좀 잠깐 핍니다. 312페이지. 여기 보면 요 축척 변경 요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축척 변경은 용어정에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자, 지적도에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한다, 이러한 개념만 알아가지고 이걸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척 변경 의의를 보면 용어정에 나왔던 말이 다시 한번 반복되지. 어디에서? 지적도에 등록된, 이건 임야도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밑줄 쳐놓습니다.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적도라는 부분하고 도면의 정밀도를 높인다. 그래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거, 이게 개념이야. 그러면 이 개념만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듣고 한번 보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가 있어요. 이 중에 둔산동도 있었겠지. 이게 둔산동이라고 칩시다. 이게 뭐 너무 크게 그렸나? 일단 이 둔산동이야, 대략. 그럼 여기에 수많은 토지가 있겠죠. 그럼 처음에 토지를 등록할 때 한 필지가 오늘날처럼 많이 세분화됐을까? 오늘날보다 컸을 것 같아. 1910년 한일합방되고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 하면서 토지를 등록할 때 대전 오면 한 밭, 큰 밭이네. 그러니까 여기는 넓은 그냥 뜰이야. 그럼 여기에 한 필지를 등록할 때 오늘날처럼 이렇게 번화가 될 줄 몰랐지? 그럼 한 필지가 오늘날보다 컸을 것 같아? 작았을 것 같아? 한 필지 규모가. 네? 한 필지 규모는 오늘날 같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큰 땅덩어리로 등록해 놨을까? 네? 잘못 알고 있어. 토지가 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개발이 많이 될수록 분할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처음에는 땅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등록해 놨어. 이렇게 한 필지에 이것만 했었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밭이라고 했잖아. 한 밭. 큰 밭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도시화가 되고, 또 이게 지목도 바뀌고, 또 이용 가치가 증가되다 보니까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제곱미터를 공식적으로 쓰지만 한 10,000평에다가 빌딩을 짓는다. 10,000평짜리 빌딩 짓겠어? 옛날에 10,000평도 넘었는데 한 필지가 그 큼직큼직하게 잘라놨었는데 거기다 통째로 건물 짓겠냐고요. 못 짓지? 도시개발 사업 보면 전부 다 구역 정리하고 토지를 잘라가지고 일정 면적으로 잘라놓고 거기다가 건물 지을 땅 뭐 이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필지 규모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작지 않고 컸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한 100여 년 이상 세월이 흐르면 토지 이동이 생겨.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은 이렇게 신규 등록도 있고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이런 게 다 생긴단 말이에요. 도시개발 사업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 임야가 이제 도시로 바뀌면 이제 등록 전환, 임야대장 등록지가 토지대장 등록지로 바뀌고, 도시적 안에서 또 토지가 분할도 되고 합병도 되고 지목 변경 생기고 이런 변화가 계속 생겨.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변화가 제일 많으냐? 분할이 제일 많다. 즉, 요 한 필지가 이것만큼 컸었는데 과거에는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게 잘리고 지목 변경이 생기고 합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한 필지가 자꾸 작아져가지고 지금은 요거만해졌어. 그러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1200분의 1의 축척으로 등록할 때 어떤 한 필지 토지를 봤더니 이 토지의 물론 지목이 일단 대라고 치고 면적이 그 당시는 이게 만약에 5,000제곱미터 정도 나왔다면 이게 세월이 흐르다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이게 세 번한테 잘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잘라지면 이게 10번째 분할돼서 10의 1번지, 10의 2번 쭉 잘라져 나오면 10번째 자꾸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규모가 작아져. 작아지면 이게 만약에 얼마큼 작아졌느냐? 500제곱미터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처음에 클 때는 1200분의 1 이 축척을 가지고 봤을 때 도면에 이 경계나 이게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자 보세요. 이 토지는 경계가 그 뒤에 앉은 분도 다 보이잖아. 보이지? 경계 선. 근데 만약에 요것만 앉았어. 잘 보여요? 뒤에 앉아서? 저도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한 필지 규모가 작아지면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하기가 곤란해진단 말이야. 너무 작아져서.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건 요 필지만 그런 게 아니라 둔산동 전체가 다 그렇게 됐어. 그럼 이 전체를 다 확대해야 돼. 이건 요런 축적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럼 이것을 전부 다 키우자. 500분의 1로 예를 들어서 축척을 자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데 요 한 필지 요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전 지역을 다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둔산동에 몇 필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 10만 필지가 있다. 그럼 10만 필지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만약에 10만 명이 있다. 그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알았어요?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간단할 것 같아.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적 변경을 우리가 용어적에서 뭐 지적도에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내용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적의 제일 복잡한 부분이 축적 변경이에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그러면 만약에 요 A 소유 토지를 봤더니 10번지가 현재는 500제곱미터 있는데 1200분의 1에 축척하여서 요게 등록이 돼 있는 상태를 좀 확대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B 소유 땅도 11번지 토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이것도 500제곱미터다. 이것도 축척 한번 바꿔보려고. C도 역시 이런 식으로 각 필지가 면적 각각 다르겠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축척을 키운다. 이건 정밀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정밀도. 정밀도가 높아져. 500분의 1로 만들어. 그러면 우리 면적에서 지난번에 했듯이 축척 분모가 1000단일 땐 제곱미터짜리 1의 자리까지만 등록하지만 축척 분모가 100단으로 가면 소수 첫째 자리인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합니다. 정밀하게 측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토지를 측량해 보니까 다행히도 정밀하게 해봐도 면적 변동이 없이 그대로 나온다면 이건 하자가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 어떤 토지는 측량해 보면 면적이 조금 줄어드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토지는 측량해 보면 면적이 늘어난 것처럼 나올 수도 있다는 즉 증감이 생긴다는 변동이 없을 수도 있고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전 시내 이 둔산동의 1제곱미터 값이 1000만 원이다. 예를 든다면 이쪽 간다면 A 같은 사람은 정밀하게 측량해서 등록해주면 이해관계는 없어. 좋아.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B 같은 사람은 아무 이유도 없이 축척 변경을 해서 땅을 줄여놓음으로써 1000만 원 여기 마이너스 2.5만큼 줄어드네. 2500만 원 손해봤네. C라는 사람은 오히려 얘는 2500 이익을 보네. 그러면 손해보는 사람 여긴 이익을 보는 사람 이런 게 나타나면 불만이 생겨서 안 되는 거예요. 부당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정밀하게 측량을 해서 새롭게 등록해 주는 건 좋은데 이런 증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이러니. 정밀 측량하니까 땅이 늘어난 사람, 줄어든 사람, 늘어난 사람이 있다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토지를 팔은 거하고 똑같아. 자기 땅을 팔았어. 그렇죠? 늘어난 사람은 땅을 산 거하고 같은 거 이게 결국 늘어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늘어난 사람은 땅을 샀으니까 돈을 내야 될 것이고 줄어든 사람은 땅을 팔았으니까 대금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차이, 요 면적 증감, 이건 측량결과 다 나오겠죠? 요 증감 면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 청산을 해라, 청산. 그래서 만약 1필지당 금액이 1제곱미터당 1,000만 원 결정됐다면 이한테는 2,500만 원을 지급해 줘야 맞고 얘는 땅을 샀으니까 2,500만 원 내에 맞는 거예요. 돈을 내고 돈을 받아가고 이렇게 해서 금전으로 청산 절차를 다 끝내고 나면 이제 정밀하게 측량한 이 데이터를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될 게 없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뭐야? 축척 변경 절차야. 그러니까 이 절차 과정에서 만약 여기 이 지번 부여 지역 동이나리 둔산동 이 지번 부여 지역이란 자 동과 리를 말한다 했지. 자 이런 둔산동 안에 이런 10만 명의 소유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느냐, 또 지적 소관청인 시장 군수청장이 그냥 곧바로 시행해야 되느냐, 또 누군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된다. 이걸 염두에 두고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갑니다. 아시겠어요?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어요? 네, 이렇게 개념이 잡혔다. 이걸 보시면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도면을 정밀하게 만들려고 보니까 일정 소유자들이 동의 절차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또 새롭게 정밀 측량을 해서 측량한 데이터를 등록해 주려 보니까 각 지번별로 면적 증감이 생기더라. 이런 증감 면적은 그냥 등록해 주면 부당하기 때문에 금전으로 해결한 청산 절차를 거쳐서 돈으로 다 해결해 주고 나서 요 새롭게 산출한 데이터를 등록함으로써 이걸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요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 자, 그러면 축척 변경이라는 것은 축척 변경은 지금 방금 봤듯이 자, 기본 개념은 어떻게 지적도에서만 문제된다. 이 얘기는 임야도에서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축척 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처럼 잦은 토지 이동으로 해서 자꾸 분할 합병이 반복되다 보니까 일필지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따른 지역 정리가 곤란하므로 전체적으로 도면의 정밀도를 높여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두 번째는 같은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서로 다른 축척이 병존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요 둔산동 안에 보니까 둔산동도 일부 지역, 여기는 도시개발한 지역이에요. 도시개발에서 전부 다 500분의 1로 확대해 놨어. 근데 종류의 구도심을 갔더니 이쪽은 그냥 1200분의 1이더라. 그럼 어떻게 돼? 이 둔산동 안에 같은 지번부여적 안에 서로 다른 지번부여적이 병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축척을 다 통일해야 되니까 나머지 이쪽 지역을 전부 다 500분의 1로 만들어서 전체를 통일시킬 목적으로 시행한다. 알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통일성을 확보하겠다. 전체적으로 축척의 통일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축척 변경을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보면서 이제 자꾸 쓰려고 하면 힘드니까 자 312페이지 하단에 의가 아까 밑줄 쳐 있고 313페이지 맨 위에 가니까 축척 변경 대상 해가지고 자 이 축척 변경 대상은 거기 보면 반가로 1번 잦은 토지 이동으로 해서 일필지 이용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 또는 토지 이동 정리 곤란할 때 이게 뭐라고?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시행한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동일한 지번 부여지역 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역도에서 통일성이 없다. 통일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한다. 이런 경우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축척 변경 이런 상태에서
과거에는 이건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만 했었는데 지금은 직권으로 하는 건 당연하고 또는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어. 그래서 직권 또는 신청을 시행하되 요때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10,000명이라면 10만 명이라면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대상해 본 첫 번째 줄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 동그라미 또는 지적 소관청의 직권 동그라미 이렇게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되 그 대상이라고 쓴 첫 번째 줄에 보면 나와 있지. 대상. 이 다음 해당할 때는 소유자의 신청 또는 뭐라고? 직권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시행하는 구체적 절차를 보면 조금 이따 축척변경위원회는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이거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하려면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게 만들 위원회. 이 위원회가 임시기구야. 축척변경 시행할 때만 생긴 임시기구가 만들어져서 모든 중요한 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받아야 돼. 위원회 결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중요한 사항 위원회에서 다 의결해 버려 그냥. 그러면 자 이렇게 대상이 이렇게 된다면 절차 구체적 절차를 보면 사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 토지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 동의. 요 3분의 2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야 돼. 3분의 2 여기 3분의 2. 그래서 요 숫자를 잘 기억하고 두 번째 요걸 시행하려면 반드시 임시기구인 축척변경위원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돼. 동의와 의결. 그리고 요 의결 거친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된다. 자, 여기 대전 같은 경우는 요 시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같은 이런 광역단체를 말합니다. 둔산동에서 이걸 하겠다. 그럼 서구청장이 누구예요? 여기서 소관청이지. 여기서 요 직권, 소관청이 시행한다. 소관청이 직권을 하거나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소관청이 시행하려면 뭐라고? 시, 도지사 등이 승인 절차가 또 선행돼야 돼. 그러면 요 시, 도지사 할 때 요 시장은 누구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러면 여긴 대전광역시장의 승인 절차가 있어야 대전광역시 여기 서구청에서 서구청장이 둔산동을 축척변경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럼 요게 사전 전제가 돼야 돼. 요게. 그러면 시, 도지사, 대도시장이 승인은 며칠이냐 이건 재량이야. 신청이 들어오면 자기도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거지 승인은 며칠이나 해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사전 절차로서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위원회 의결, 그다음에 시, 도지사 등이 승인 절차가 딱 떨어지면 이제 곧바로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승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시행 공고부터 합니다. 아, 이걸 하겠다라고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시행 공고는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0일 이상, 20일 이상. 요 20이라는 숫자 먼저 나왔어. 그래서 여기 3분의 1을 잘 보라고 해서 2, 그다음에 3 숫자 나가요. 20일 이상 시행 공고를 해야 돼. 이것은 시군구 독립 게시판에 게시해서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알려줘라. 이런 시행 공고를 하고 나면 이제 20일 시행 공고했지. 그럼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뭘 해야 되냐면 각 소유자나 점유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한다. 누구냐? 각 토지 소유자나 또는 점유자들이. 소유자 또는 점유자들은 자기가 소유하는 토지 경계에 경계점 표시 설치해라. 내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표시해 주라는 거야. 자, 이렇게 경계점 표시 설치하고 나서 어떠하냐?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측량인 정밀한 측량인 축척 변경 측량을 실시한다. 이 측량을 실시해서
토지 표시를 전부 새로 결정해라.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한다. 새로 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지번 결정 방법 앞에서 배웠지? 축척 변경 시 지번은 어떻게 결정한다 했었죠? 축척 변경 시는 지번 어떻게 결정한다?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그러면 지축행 들어봐서 지축행. 자, 신규 등록 주한 시 지번 부여 방법, 분할 시 지번 부여 방법, 합병할 때의 지번 방법, 그 다음에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네 가지 지번 부여 방법이 있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공사 준공 전에 미리 부여할 때도 준용하고 세 가지 준용한 경우 지축행 기억하라겠어. 그래서 지번 변경, 요 축척 변경,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시 이 방법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도 새로 결정하고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경계나 좌표 면적은 측량을 통해서 새로 결정하더라. 알았어요? 아까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어떤 건 변동이 없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 결정했더니 각 필지별로 면적 차이가 생겨서 이걸 지번별로 이제 조서를 작성해라. 조서. 이 지번 조서를 작성하는 지번별 조서라는 것은 면적 증감 조서. 면적 증감. 어떤 토지는 얼마큼 줄어들었고 늘어났고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감부인한 건 뭐냐? 시행공고일 현재의 면적과 시행공고일 현재의 면적. 요것과 무엇을 비교한 거다? 축척 변경 측량 후의 면적. 요 차이를 뭐라고 한다? 요 차이를 증감분이라고 하는 거야. 증감분. 시행공고일 현재 면적과 측량해 보니까 면적 차이가 변동이 없는 것도 있고 약간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다라는 거야. 어떤 토지는 늘어났고 어떤 토지는 줄어들고 어떤 토지는 변동이 없고 이걸 10만 필지 다 만들어 놔야 돼. 알았어요? 그럼 다 만들어 놓다 보면 이걸 뭐라고 한다? 지번별 조서. 각 지번별 면적 증감 조서를 만들어 놔. 그러면 이 면적 증감본에서 아까 뭘 하겠어? 그냥 이걸 등록해 주면 불공평하니까 한다? 어떻게 한다 했어? 청산 절차를 거치라 했지. 돈으로 해결해 줍니다.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그럼 청산한다는 것은 금전으로 해결하라는 얘기죠. 아까 1제곱미터가 1,000만 원이다. 그럼 2.5 줄어들었어? 2,500원 받아가야 돼. 늘어났어? 돈을 내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청산 절차를 거치려면 먼저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산출해라. 청산금을 산출해야 돼. 그럼 청산금 어떻게 산출하냐? 간단하죠? 청산금은 산출 어떻게 하냐? 증감 면적. 이건 어디서 나왔어? 증감 면적은 측량 결과 다 산출해 놨죠. 여기서 증감 면적이 측량이 다 나와 있어. 여기다가 무엇을 곱해주면 된다. 곱한다. 곱해줘야 돼. 뭘 곱해줄까? 증감 면적에다 토지 가격을 곱하는 거예요. 즉 1제곱미터당 가격, 단가. 그러면 토지 가격은 공산품처럼 딱딱 레터리가 붙어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준일이 있어야 돼.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시행공고일이 기준입니다. 그럼 조사 주체는 누구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조사 주체는 지적 소관청이 조사하는 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해서 축척 변경 위원회에 제출해주면 결정, 이걸 의결하는 것은 모든 결정권은 축척 변경 위원회에서 다 의결합니다. 이렇게 토지 가격에 대해서 기준일은 뭐라고? 시행공고일 현재. 조사 주체는 지적 소관청이 조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주면 축척 변경 위원회에서 의결 결정한다. 그러면 토지 가격이 결정됐으니까 이거를 증감면적에 곱하니까 청산금이 나왔지. 아까 2.5만큼 늘어났다. 제곱미터. 토지 가격이 제곱미터당 계산이니까 1,000만 원이더라. 그럼 이 사람은 2,500만 원을 내야 돼. 이게 뭐예요? 청산금이에요. 이해되죠? 네. 그럼 청산금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알려줘야 돼. 주민들한테. 그래서 청산금 공고를 하는데 시행공고와 달리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공고합니다. 자, 15일 이상 청산금을 공고해서 시군구 독립 게시판에 다 게시해주면 주민들이 알아보게 돼. 그런데 공고하고 나서 또 뭘 해야 돼? 이제
아까 땅이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줄어든 사람은 받아가야 되니까 납부고지 수령 통지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자, 15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산금 납부고지. 납부고지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땅이 늘어난 사람한테. 수령 통지 돈을 받아가라 누구한테 할까? 땅이 줄어든 사람한테. 그러면 납부고지나 수령 통지를 하는데 대부분 받아보면은 불만이 많아요. 줄어든 사람은 엄청나게 줄 거로 기대하고 있고 늘어난 사람은 조금만 내면 될 줄 알고 있는데 다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해. 그러면 불만들이 생겨. 어떤 사람은 2.5 늘어났네? 별거 아니니까 한 1, 200만 주면 되겠지 했더니 2,500만 내라 이러니까 갑자기 기절이 나져버려. 어떤 사람은 2.5만큼 줄어서 금사라 같은 내 땅이 2.5 제곱미터 줄었으니까 한 2억 5천을 주겠지 하고 있었더니 겨우 2,500만 원 하니까 기분 나빠 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이 땅 토지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자기 땅은 엄청나게 크고 귀한 거 보고 남의 땅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 일반적으로. 그래서 토지 거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듯하면서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받아보니까 너무나 다 불만이 많아. 그럼 이의신청. 나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1개월 이내 지적 소관청에 이의 신청해야 돼. 그러면 소관청은 축척변경위원회 협의해서 결정을 받아야 돼. 이의 신청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되냐? 돈을 낼 사람 내고 받아갈 사람 받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낼 사람이랑 뭐야? 땅이 늘어난 사람. 납부고지 받았지? 돈을 내야 돼. 낼 때는 자 납부는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거 다 통일해서 6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예에 따라 강제 징수.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서 강제 징수한다. 예에 의해서 강제 징수한다. 또 지급하는 거. 지급도 역시 지금 통일시켜 놨다 하겠습니다. 6개월인데 언제냐? 고지 받은 날로부터 자 납부는 고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내야 돼. 지급은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돈을 내거나 받을 땐 누가 내는가를 기준해서 납부할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걸 작년 1년으로 바꿔냈어. 그 다음에 지급 이거는 고지 받은 날이 아니야. 통지한 날로부터. 소관청에 통지할 때 이미 얼마를 주겠다라고 이미 결정하고 통지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내 전부 다 이건 6개월로 통일했다는 점은 참 다행이야. 전에는 빨리 3개월 이내 납부하고 6개월 이내 지급했는데 이걸 통일시켰어. 그때 조문 대통령령만 개정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면서 공무원들은 벌써 이런 거면 신경 써. 얼른 그때 살짝 바꿔놔가지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무서워 보이니까 아니 빨리 내고 천천히 주라. 저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거든요. 권위주의적인 방법으로 납부할 땐 3개월 이내 줄 때는 천천히 6개월 이내 주고 이렇게 하다가 정권이 또 바뀌는 거 보니까 무섭잖아. 그러니까 얼른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통일 요거 하나 바꿔놔서 그때 6개월 이렇게 공무원들이 아주 얄싹합니다. 그렇게 눈치가 진짜 공무원들 눈치가 낮으면 이제 하위직에 있을 땐 별로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조금 중간 레벨 올라가면 공무원들 눈치가 엄청나 통밥이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이게 녹화되니까 뭘 말 못하는데 과거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돼서 아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 겸 무슨 얘기하러 갔는데 시간 끝나고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업무가 6시에 끝나니까 끝나고 뵙겠습니다. 갔더니 웬걸 끝나고 더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도지사급인데도 거기에 이 보조 이만한 좀 대기실이 있는데 꽉 차 있어. 보니까 어디 군수, 기자 뭐 막 대기 오고 있는 거야. 도지사 줄 좀 대서 한번 할 얘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린 가서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미리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차례가 잘 안 오더라고. 그러니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린 전혀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 대통령 비서실에 있으면 그 밑에 말단 직원이 있어도 거기에 줄 대려는 사람이 벌써 구름처럼 몰려 있다는 거야.
우리 상상을 못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여간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네, 참고로 여기서 요게 이제 그때 이렇게 요거 바꾸 딱딱 바꿨대. 얼른 바꿔놨어. 공무원들 눈치가 이렇게 빠르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벌써 방향타. 누가 시장이야? 누가 대통령이야? 벌써 공무원 알아서 깁니다. 태양광? 그럼 막 그냥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거야. 뭐 환경이 문제되든 다 산을 다 이미 까가지고 산사태가 나든 저수지를 막 그걸 덮어가 다 썩어가지고 환경 오면 묻지 마. 그냥 무조건. 이 정권에서는 태양광이구나 하면 마구 밀어붙여. 실적을 막 올리려고. 그래서 자기 승진을 하려고. 이러한 오버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가 정권도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아주 굉장히 이렇게까지 심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요 6개월 금방 바꾸더라고. 그래서 다른 거 하나도 안 개정해서 요것만 바꿨어. 그래서 우리 눈치도 못 챘어. 나중에 보니까 이거 오늘 바꿨지. 그 사이에 바꿔놨더라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공무원 사람 이제 우리 좋았어. 다 6개월 통일해 놨다. 납부도 6개월, 지급도 6개월. 다만 기산일은 납부는 낼 사람 기준이니까 내가 고지 받아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지 받은 날로부터. 지금은 줄 사람 기준이야. 줄 사람이 언제 주겠다고 했으니까 통지한 날로부터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하겠다 했는데 당사자가 어디 사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돈을 못 주면 이거 진행 못하면 안 되잖아. 그럼 공탁 처리하면 돼. 요새 여러 가지 이렇게 납부나 지급을 다 해. 이걸 다 하고 나면 이제 다 납부 지급 끝나면 이제 뭐가 되냐, 차액이 남을 수가 있어요. 즉 과부족분. 요 차액이 남을 수가 있다. 즉 약간 전체적으로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다. 그럼 남았으면 돌려주느냐? 절대로 돌려주질 않습니다. 이걸 그냥 자기들이 먹어버려요. 부족하면 또 내라고 하냐? 안 냅니다. 그냥 스스로 채워내야 돼. 부담. 즉 이것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등 부담으로 처리하고 끝낸다. 이게 청산 절차예요. 아시겠죠? 청산 절차. 청산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나니까 이제 다 청산 끝났으니까 뭐 한다? 자, 이제 지체 없이 확정 공고. 청산 절차를 다 끝내면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확정 공고래. 지체 없이 청산 절차 끝나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면 그 공고한 날에 토지 이동이 있는 거로 간주 보겠다. 토지 이동이 생겼어. 그러면 토지 이동이 생겼으면 이에 따라 무엇을 하느냐? 지적 공부 내용을 정리해야지. 이걸 지적 정리 줄여서 지적 정리하고 이원적 공시 방법을 취하고 있으니까 등기부도 바꿔야 돼. 등기 촉탁 절차로 진행된다. 이런 절차로 진행된다. 이게 바로 축척 변경 절차의 흐름이다. 이런 얘기. 아시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전체적 흐름을 보고 이제 예외를 봅니다. 먼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요 3분의 2 숫자를 잘 보라겠어. 우연의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절차를 거치면 시행하는데 요 3분의 2니까 먼저 20일 이상 시행 공고. 공고한 날도 여기 3이 나오지.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 설치해야 돼요. 알았어요?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토대로 새로운 정밀 측량인 축척 변경 측량을 해서 토지 표시를 전부 새로 결정해. 새로. 그래서 결정해 보니까 각 지번별로 면적 차이가 생기더라. 이걸 지번별 조서다라고 합니다. 면적 차이라는 것은 시행 공고일 현재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의 차이를 말한다. 이걸 증감분, 면적 증감분을 조서로 만들어서 각 필지별로 다 기록해 놔라. 그럼 증감 면적을 어떻게 하겠느냐? 돈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걸 뭐라고?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청산을 하려면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청산금은 어떻게 만드느냐? 증감 면적에다가 토지 가격을 곱해 주니까 나오는데 토지 가격은 어떻게 구하느냐? 기준일은 시행 공고일. 조사 주체는 지역 소관청이 조사해서 의원에 제출해주면 축척 변경 위원회에서 의결하더라. 그럼 가격이 나왔으니까 이걸 여기다 곱하니까 증감 면적 곱하기 토지 가격 하니까 청산금이 산출된 거예요. 청산금이 나왔으면 다시 주민들 알려줘야 돼.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시행 공고가 20일 이상 했었죠.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령통지. 땅이 늘어났으면 돈을 내라고 할 것이고 줄어들었으면 받아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받아보니까 다 불만이 생겨 이의신청. 1개월 이내 소관청의 이의신청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의신청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늘어난 사람 돈을 내야 되는데 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되며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 처분 이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땅이 줄어든 사람은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지급해 줄 때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을 지급하며 줄 것을 알 수 없거나 지급받지 아니하면 공탁 처리하면 끝난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납부나 지급이 다 완료되면 그 차익이 남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차익은 남든 부족하든 이걸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부담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청산 절차가 다 끝나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고 공고한 날에 토지 이동이는 거로 보겠다. 이에 따라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등기부 정리하면 끝난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절차를 책에서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에 축척 변경 시행 절차 요건 1번 반가로 양가로 1번 토지 소유자 3분의 2 밑줄 치고 동의 3분의 2 동의까지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우연의 의결 밑줄 치고 시 도지사 또는 대도장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체크해 놓습니다. 넘어가서 자 3번에 이 314페이지에 가면 큰 3번에 축척 변경 시행 공고 보면 승인을 얻으면 자 어떻게 한다? 20일 이상 시행 공고 시행 공고 20일 이상 밑줄 쳐놓으세요. 20일 이상 시군구 독립 게시판에 게시해서 주민들이 전부 다 알아볼 수 있게 해줘라. 그 다음에 4번에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밑줄 치고 30일 이내 밑줄 치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지적에서 이런 경계점 표지 설치 의무가 부과된 건 지금밖에 없어. 여기밖에. 경계점 표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처럼 새로운 정밀 측량인 축척 변경 측량을 통해서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데 그러면 2번에 보면 측량을 해서 소유자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 즉 큰 축척으로 경계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결정한다 이런 얘기. 그 다음 오른쪽에 와서 5번 하나 체크해 두면 5번 반가로 5번 양가로죠. 양가로 5번 자 찾았죠? 자 보면 측량 결과 면적의 오차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면적을 측정 결과 축척 변경 전이 면적과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밑줄 허용 범위 이내 동그라미 이내 허용 범위 이내에 있으면 축척 변경 전 동그라미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고 자 오차 허용 범위 초과 동그라미 초과할 때는 오차가 허용 범위 초과했어 그때는 축척 변경 후 동그라미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해라.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축척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오차 허용을 초과하면 축척 변경 측량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해라. 이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 큰 6번에 가보니까 지번별 조서 작성 해가지고 거기 보면 첫 번째 줄에 시행공고 현재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 비교 이 차이를 가지고 면적 증감본을 작성해서 지번별 조서를 만들어라. 지번별 조서란 지번별 면적 증감 조서를 말하는 거야. 증감 면적 조서. 그 다음 8번에 와서 큰 8번에 와서 청산금 지급부가 거기 보시면 자 면적 차이가 있으면 청산을 해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자 316페이지 보니까 청산금 산출 여기서 동그라미 1번 그 면적 차이가 있을 땐 그 차이 면적에 대해서 청산을 하여야 한다 밑줄 치고 동그라미 2번에 가면 자 증감 면적에 대한 청산을 하고자 할 때는 우연의 의결 밑줄 치고 우연의 의결을 거친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가격 결정 우연의 의결을 통해서 지금 가격 결정하는데 자 이 경우 소관청 밑줄 치고 소관청이 시행공고일 밑줄 칩니다. 기준일은 시행공고일이요 조사는 소관청이 조사했다는 얘기야. 소관청이 제곱미터당 가격을 미리 조사해서 우연에 제출했기 때문에 우연에서 의결을 했다 얘기예요. 우연의 의결 소관청이 시행공고일 이렇게 세 가지만 밑줄 쳐놓으면 기준일은 시행공고일이요 조사 주체는 지역 소관청이요 결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토지 가격이 결정됐으니까 동그라미 3번에 증감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 금액인 토지 가격을 곱하니까 청산금이 나왔어요 라고 했어요. 그럼 청산금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려줘야지.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15일 이상 밑줄 치고 15일 이상 공고해라. 주민들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돈이 나왔다라고 알려줘라. 그럼 주민들이 그걸 알아봤더니 아까 같이 불만이 하늘 찌르듯이 높아졌어. 그럼 어떻게 한다? 이의 신청해야지. 그래서 거기 어디 보냐면 오른쪽에 먼저 나와서 여기에 317페이지 먼저 봅니다. 4번에 양가로 4번에 청산금에 대한 이의 신청 보시면 납부고지 수령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이의 신청해야 된다. 자, 1개월 지적 소관청에 이의 신청 요거 밑줄 치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왼쪽에 공고했고 15일상 공고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양가로 3번 보면 청산금 납부 고지에 보면 자 청산금 결정 공고한 날 즉 15일 이상 공고하고 그날로부터 밑줄 칩니다. 20일 이내 청산금 납부 고지 수령 통지를 해줘라. 2번에 보니까 자 납부고지 받으면 고지 받은 날로부터 밑줄 6개월 동그라미 6개월 이내 납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동그라미하고 지급해 줍니다. 납부도 6개월이고 지급도 6개월이지만 고지 받은 날로부터 하나는 통지한 날로부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행방불명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길 거부하면 공탁 처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 납부나 지급을 하게 되는데 위에 올라가서 자 보세요. 거기 5번 동그라미 5번 자 큰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5번을 보니까 청산금 산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 차액이 생겼으면 차액 찾았죠? 차액 양가로 3번 청산금 납부고지 그 위쪽에 보면 동그라미 5번 있어. 차액이 생겼으면 찾았습니까? 316페이지 316페이지를 보라 하겠어. 양가로 3번에 청산금 납부고지 그 위쪽에 가보니까 동그라미 5번에 청산금 산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 합계의 차액이 있다. 차액. 이때 초과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수입, 부족액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초과, 남든 부족하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남았으면 수입이요, 부족했으면 채워넣어라. 부담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바로 축척 변경 절차와 관련된데 이 전체 과정 중에서 예외가 3번 나와. 예외가 3번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온 예외가 뭐냐? 청산하지 않는 예외. 청산 절차를 거쳤는데 청산하지 않는 예외가 있어. 이거 2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허전할 때 허용 오차범위 이내이거나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때 요 2가지 경우는 청산하지 않는데 다만 허용 오차범위 이내일 땐 청산하지 않지만 안 되는 것도 무조건 되게 하는 게 뭐냐? 축척 변경 위원회에서 청산하겠다고 의결하면 다시 청산합니다. 이렇게 허용 오차범위 이내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청산하지 않는 예외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요거를 책에서 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어디에 언급됐냐면 316페이지에 보면 청산금의 산출에서 청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밑에 줄 보니까 다만 면적 차이가 허용 면적 이하 즉 신구 면적 증감이 없는 것을 보고 청산금을 산출하지 않는다. 허용 면적 이하일 땐 청산하지 않지만 다만 뭐한다? 축척 변경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다시 청산하다. 요거 첫 번째 이거. 허용 오차범위 이내일 때는 청산하지 않지만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다시 청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예외가 하나 더 있느냐? 그 밑에 쭉 내려 동그라미 6번을 봅니다. 찾았죠? 자, 청산금 산출 그 밑에 쭉 오면 동그라미 6번 찾았습니까? 밑으로 쭉 내려와 보세요. 찾았지? 토지 소유자 전원 동그라미 전원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해서 서면을 제출했다.
청산금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 5만 원 막 이래. 그러니까 해당 지역 여기 둔산동 주민들이 우리 그냥 마을 잔치나 합시다라고 동네 잔치만 하기로 했어. 돈 내서. 그럼 우리 청산 소유자들 전원 우리는 그 내고 받아 귀찮아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땐 굳이 청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원이 원하지 않는 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허용후 차범 이내이거나 전원이 청사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땐 청사할 필요가 없지만 허용후 차범 이내일 때는 예외가 우연해서 청산하기로 의결하면 다시 청산한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예외가 뭐냐. 요 두 번째까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시, 도지사 등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승인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여기서 자 토지 소유자 3분의 2상이 동의를 어디에 두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돼. 이 승인받지 않는 예외. 그럼 승인을 받지 않는 예외는 두 가지가 있다. 도합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도합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첫째,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축척 변경할 때 하고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축척 변경할 때. 이 두 가지는 승인 절차 필요 없고 요 두 가지 경우는 토지 면적만 새로 결정할 뿐이다. 면적, 토지 표시사항 중 면적만 새로 결정하고 승인받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제외된 토지 합병을 위한 전제. 합병을 위한 전제란 것은 합병이란 말이 두 필지 이상의 토지 한 필지 합치는 거예요. 합병은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건데 합병할 때 지번 결정 방법이라는 건 전부 다 얘기했고 만약 요 합병 후에는 1필지가 되기 때문에 1필지 요건 중에 지, 축수동이라고 있지 축척이 같아야 돼. 만약 1200분의 1 도면에 등록된 10번지와 500분의 1 도면에 등록된 11번지 합병하려고 봤더니 이건 서로 축척이 다르니까 한 필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요 1200분의 1 이걸 500분의 1로 축척을 바꿔야 돼. 그래야 합병이 됩니다. 이때 요 한 필지를 바꿀 때 시도 승인받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축척을 바꿀 때는 승인이 필요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이건 어디냐면 여러분들 책에서는 참고로 어디를 보셔야 이 말이 언급됐느냐면 313페이지 봅니다. 313페이지 축척 변경 시행 거기 양가로 1번에 3번에서 동의 위원회 의결 시 도지사 등 승인 그 밑에 보면 다만이라고 쓰는 부분이 나오죠. 다만 1번 합병할 때 합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 사업에서 도 동그라미 도합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2번부터 보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축척 변경 하나. 그 다음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역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 변경하는 것. 즉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축척을 바꿀 때 이 두 가지는 승인받지 않고 거기 뭐만 면적만 새로 정한다. 이때는 면적만 새로 결정한다. 밑줄 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말. 그럼 뒤에 또 한 번 또 언급돼 있어. 어디냐면 자 315페이지도 보면 똑같은 말이 또 나온 거예요. 315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3번 보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역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 변경하는 경우 이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했지. 이때는 면적만 새로 정한다. 다시 반복된 거니까 그냥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예외가 자주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예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자 시행 공고를 하면 확정 공고가 날 때까지는 지적 공부 정리와 일체 측량 다른 측량 중단시키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적 공부 정리 할 수 있어. 즉 지적 정리가 중단된다. 지적 정리를 중단하는데 지적 정리를 중단시키는데 중단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이건 두 가지. 이것도 다 두 가지. 첫째 축척 변경 위원회에서 의결이 있거나 의결. 그다음 두 번째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경계보원 측량. 이건 허용됩니다. 경계점 표지를 자기 땅이 경계 어딘지 몰라. 그러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려고 봤더니 경계보건 측량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건 허용됩니다.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경계보건 측량. 이 두 가지는 허용된다. 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경계보건 측량 허용된다. 이렇게 예외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자, 요 예외는 어딨냐면 315페이지면 7번 큰 7번 찾았죠? 315페이지 7번 보면 지적 공부 등의 정지 보면 시행 기간 중에는 축척 변경 시행 지역 내의
지적 공부 정리와 경계본 측량은 확정 공고일까지 정지한다. 다만 우연에 의결했을 땐 정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가로 안에 경계점 표지 설치한 경계본 측량을 허용한다 이렇게 했어요. 알았죠? 자, 이렇게 예외를 3가지 말씀드렸어. 그러면 축척 변경 절차는 이렇게 진행된다. 예외가 3가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청산하지 않은 예외요. 두 번째가 뭐다고? 승인받지 않은 예외요. 이 2가지 꼭 알아둬야 돼. 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러면 축척 변경 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건 참고로 320페이지 펴보세요. 320페이지에 보면 축척 변경 위원회 나왔지. 구성을 봅니다. 이건 아까 축척 변경은 뭐라고? 이건 임시기구. 축척 변경할 때만 생기는 임시기구다. 상설기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원회 임기라는 게 없어요. 자, 첫째, 위원회는 인원수 밑줄 칩니다. 5명 이상 10명 이내, 5인 이상 10인 내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이다.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을 구성해야 된다. 2번에 위원장은 소관청 지명 밑줄 치고, 소관청이 지명한다. 나머지 위원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합니다. 각 대학 교수나 전문가 중에 위촉합니다. 축척 변경 위원회 기능 보면 축척 변경과 관련된 일체 이상을 다 의결해. 중요한 거 다 여기서 의결해야 돼. 시행 계획에 관한 거,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청산금 산정, 청산금에 대한 이의 신청, 기타 소관청이 붙인 사항 다 합니다. 그 다음 회의 절차 321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1번 회의 절차 과반수 출석 회의 과반찬 과반수 밑줄 치고, 2번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해라. 이렇게만 밑줄 치면 되겠어요. 5일 전입니다. 7일 전이 아니라 5일 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끝냅니다. 자, 축척 변경은 신청 또는 직권을 시행하되 해당 지역 토지주자 3분의 2상의 동의를 거쳐야 되고 위원회 의결을 치고 시 도지사 등이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승인이 떨어지면 시행공고는 20일 이상이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경계점 표시 설치해야 되며 설치한 표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측량인 축척 변경 측량을 통해서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하고, 이런 새로 결정한 토지 표시를 봤더니 면적 차이가 있더라. 그럼 지번별 면적 증감 조서를 만들어서 증감 면적에 대해 돈으로 해결해주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그럼 청산 절차를 진행하려면 청산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청산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증감 면적에다 토지 가격을 곱해야 되는데, 토지 가격은 시시각각으로 바뀌어. 그래서 기준일이 시행공고일, 조사 주체는 소관청, 결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가격이 나왔으니까 이걸 곱하니까 청산금이 나오는 거예요. 청산금이 나오면 15일 이상 공고하고, 시행공고가 다르죠. 20일 이내에 청산금 납부 수정 통지, 여기에 불만 있으면 1개월 이내 소관청 이의 신청, 납부 6개월 지급 6개월, 차액이 있으면 지자체 수입 또는 부담. 여기에 대해서 이걸 다 끝내고 나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고, 이때 토지 이의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 촉탁 등기부 정리를 끝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 번에 다 암기할 필요도 없고 원리를 이해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여기 숫자들 몇 개 나오더라. 그러면 나머지는 계속 반복해서 보다가 시험 직전에 가면 1차, 2차가 1교시, 2교시 나눠져요. 2차 1교시 부동산 공법과 공인중개사법령을 보고 나서 2차 2교시 공시및 세법 보려면 벌써 1시간 가까이 50분 이상을 쉬게 돼요. 또 그때 이거 복습 10번 하고도 남아. 알았어요? 그때 숫자들 한번 쳐다보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들 한번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한번 보고 나면 시험 보는 지장 없지. 지금 딱 봐는 시험장 봤어. 그게 나왔어. 금방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암기할 게 많은데 이 뭐 여기저기 복잡하게 숫자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만 평상시 공부하고 있다가 그때 공부 안 한 사람은 그때 봐도 몰라요. 여러분 공부한 사람들은 그때 보면 다 시험에 합격할 정도 나온다는 얘기.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